아마 반가운들 만나시고 여러 가지 하신 말씀,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여서 다들 못 만나고 살았잖아요. 저희 학회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10주년 행사를 저희 이제 자체 회의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간 못 만나시던 분들 만나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감사패와 공로 상장을 드렸는데 먼저 안희영 명예회장님, 그리고 박자방 회장님, 현재 회장님, 전 조인숙 임세라 회장님, 이인화, 김성희, 이종희 부회장님, 제가 아마 그때 이어서 감사함을 표했다면 아마도 이분들이 우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끊고 휴식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10주년 발자취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시간들인데 저도 따뜻하고 뭉클함으로 가슴이 약간 이렇게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서 10년을 기르는 동안 아마 갖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과 주변의 이웃들이 그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듯이 이 학회라는 것이 10주년이 있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마음을 물심양면으로 쓰셨겠습니까? 아마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셨을 텐데 아까 그 감사패와 공로상장을 받으신 분들은 멈추지 않으셨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셨고 모든 학회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면서 오늘날 이 학회가 10주년이 되도록 성장시켜 오신 분들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표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으신 여러 선생님들, 또 회장님들, 위원장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그분들의 노고와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다만 저희가 이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저희 학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저희 개인과 사회의 그 통합 심신치유를 잘 뿌리내리고 성심껏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결코 쉬운 분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게 돈이 되는 분야도 아니고 어쩌면 평생 자기를 수련하고 갈고 닦으면서 내 안에서 일어난 밝음을 주변과 타인과 사회와 나누면서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등불과 나침판을 가슴에 지니신 분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행사 동안 여러분들이 소정에 참여하신 여러 가지 뜻을 이루시고 이 계기로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발돋움하시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저희 학회에도 여러분들이 충실한 그런 전문가로 발돋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회 전반에 충실한 어떤 내용과 여러 가지들을 갖추어서 그 정성껏 학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춤 인도 공연이었는데요. 준비하시는 분이 뜻하지 않게 조금 더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희영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명예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희영 명예회장님은
국내 유일의 미국 MBSR 공부 인증 지도자이자 한국 MBSR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2005년부터 MBSR 프로그램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MBSR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의 등불 나침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연구소 내 정규 프로그램과 기업, 외부 단체에서의 다양한 마음챙김 영상 특강, 워크숍을 통해서 MBSR을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주실 주제는 오래된 미래,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 치유,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2010년 11월 10일이었던가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진아의 장카바신 박사님이 저쪽 마포에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아마 기조연설 하실 때 그분을 모셔서 이제 명상 행사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마침 시간이 겹쳐서 부탁을 드려서 기조 연설을 하십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사실 치유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나하고 치유 세상이라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치유 전문가들이시고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제가 또 시간을 맡았으니까 편하게 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셨나요? 한번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고 meeting together, just introduce yourself. 같이 한번 좀 이왕이면 한번 좀 우리 치유할 테니까 따뜻하게 한번 정감 있게 눈도 한번 여기 바로 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 없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홍인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누가 안 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 나와서 한번 좀 얘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허깅을 하고 또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뭔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하니까 조금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네. 저는 그게 치유적인 어떤 원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유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말로 담을 수 있는 어떤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딱딱한 인기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이 순간에 연결하고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40분 정도 이쪽 강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마련되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 여름 페스티벌 거기 참석하신 분이 있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때 한 150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코로나 중이었으니까 서울문교대학교 관광에서 했는데 그때 만나요? 노래를 한번 좀 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길게 들을 수는 없는 시간이고 짧게 한번 비디오 한번 틀어볼까요? 그래서 따라하시면 너무 좋고요. 길게 5분 정도 다 하지는 않겠고 한 1, 2분 정도 짧게 한번 노래 한번 이렇게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힌트는 심입니다. 제가 좀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어제 급하게 그냥 화면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은지 사랑을 할 때만 피나고 백만 송이 피우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네, 이 정도만 할까요?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뭐 이런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학술적이고 저도 논문도 써보고 학술 활동도 해본 사람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어떤 유행가라든지 평범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옛날부터 우리 치유학계에서는 그때 춤도 추고 재미있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 초점을 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다 치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전체성에 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성이 뭐냐 그러면은 저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전체성입니다. 또 상호 연결성이고 뭔가 연결하고 뭔가 나누고 만나고 또 뭔가 현존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치유지. 치유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매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저는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 내 삶에 무슨 저기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코앞에서 진행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경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또 마련된 순서가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제가 단편적이나마 또 단편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치유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 이야기 단편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렇지만 또 표현하는 것도 서로에게 또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학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학회를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잡을 때 이렇게 만들었던 비전하고 미션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 가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핵심 가치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뭔가 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나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심신 치유가 되려면 생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뭐냐면 자각이라고 하는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이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해도 되겠죠.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각이 없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치유는 굉장히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상담에서도 자각이 필요하잖아요. 상담사가 또 치료자가 그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을 이렇게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자각의 일종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자각보다 훨씬 범위가 큰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잘 잊어먹고 잘 못 쓰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명상 수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서구에서는 그걸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했고 저는 또 가장 서구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표시가 되는 MBS를 제가 정식으로 배워서 국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MB에서 MBCD 그런 MB 계열 여러분이 아는 어떤 그분 말고 MB 계열이 어떤 패밀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자각을 중간으로 하는 종교적이지 않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얘기를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다 말씀을 싶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의 신학년이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신화에 눈을 뜨고 모든 신화들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어떤 불멸의 작품들을 많이 나오고 신화 쪽에서는 뭐 아직도 이분 이름이 최고의 어떤 무슨 차지하는 분인데 영웅이 귀환이라는 말. 그러니 그 스타워즈 같은 그런 전부 그 감독들이 이분이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든 작품이라고. 영웅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어떤 분리감, 불편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힘든 어떤 고난을 겪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른 세상으로서의 어떤 여정을 떠나면서 나를 찾으러 간다고 해도 좋겠고 세상을 알러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입문을 하게 되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뭐 보물을 찾아온다든가 뭐 이제 그런 성배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돌아오는 부분이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영웅이 이제 굉장히 그 소시민적이고 그 나약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불편함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지만 내가 무언가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서 반드시 또 조력자를 만나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같은 선생님들이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삶이 새로운 방향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온갖 또 고난을 또 당하게 되고 거기서 또 나쁜 악인들을 만나서 불탕을 했고 고난을 당하고 드디어 승리를 하고 거기서 또 뭐 귀한 지식을 얻어온다든가 지혜를 얻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심임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하시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든 결국 우리 치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상처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처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남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에 따라서 비난하고 또 온갖 어떤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 수많은 어떤 고통들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이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게 도대체 뭐 하면서 흔들리고 혼동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출구를 발견하고 저쪽으로 가면 되나 하고서 가다가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만은 안 되죠. 뭔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스승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힘을 주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또 이제 됐나 싶었는데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의 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다 해서 승리를 했어요. 얻을 것을 얻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어디로 돌아오는가 일상성으로서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뭐 어디 치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있는 것이죠. 일상성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다, 완벽이다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추구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잘못하면 관념적으로 흘러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우리만의 어떤 리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귀환하는 거 그럼 저 영의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제 얘기이기도 하고 이미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다. 우리가 영웅입니다. 영웅이 딴 데 있고 MB에서도 첫 시간에 MB에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지니어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드님 지니어스 놀라운 존재이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라든지 전승, 전통, 종교, 수많은 어떤 뭐 가문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나이 한 5살 이상 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요새는 5살 이전도 이제 만나면 너 몇 평짜리 사니? 사모니? 묻는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로 가득 찬 어떤 삶 속에서 머릿속의 세상은 반드시 인식인 것은 아니다. 생각이 세상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게 또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중요하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으로 보는 세계가 내 생각으로 보는 세계가 어떤 있는 그들의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연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인문과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걸 명상에서도 얘기하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새 댓글 같은 사람은 그를 희열이라고 표현해요. 블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피니스보다 훨씬 강한 단어죠. 굉장히 너무나 기뻐서 최고의 상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정말 그걸 찾았다. 많이 계시네요. 네. 또 찾은 분들도 갑자기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찾았다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없는 분도 있고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정말로 내가 보람이 있고 나를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뭔가 몸이 짜릿짜릿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가벼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아마 희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법률이라고 해도 좋겠죠. 종교적인 법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말초신경들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진정으로 깊은 심층에서 마치 소명처럼 기쁘게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걸 완전히 이거 하나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다만 그런 쪽으로 제 삶이 방향성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을 촉진시켜주는 도와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장애물들은 치워놓는 게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우리 치유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촉진하는 그런 쪽을 힘을 많이 빌려서 내가 힘이 강해져야 된다. 니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의 의지했는데 그리고 권력이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리가 있고 힘의 의지. 우리가 사는 거는 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힘이라는 것은 내가 소극되는 뭔가 나의 일상성의 어떤 일상성은 좋은 말이지만 나의 어떤 제한성이랄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더 큰 것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부양되는 힘, 희열, 그런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어떤 쪽을 그게 어떤 분에게는 마음식 명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식 치료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림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 제한된 모습을 다른 질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저는 치유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영웅은 무엇인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웅이시고 우리가 영웅임을 잊지 않는 것. 제가
신수봉 노래를 그 가사가 참 좋다고 그분이 그 작사를 잘했더라고요. 작곡은 다른 나라 노래를 따라한 것 같은데 가사가 우리가 별에서 왔다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치유하고 사랑이 다른 걸까? 소설은 뭐 다르지 않다고. 진정한 치유가 사랑일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치유인 것이다. 복잡하게 마음을 나누고 우리 쪼개고 나누고 쪼개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머리 세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좋은 거죠. 뭔가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치유는 나누고 쪼개는 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통합하고 뭔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영웅이 발견하는 것은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죠. 아니면 또 그 많이 나오는 걸로 공주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공주님이 잠을 꼭 자고 있잖아요. 그죠? 잠을 자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그죠? 키스를 해줘야지 돼.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그 수많은 그 신화나 이야기 그런 전통이나 그런 데서는 뭔가 공통된 목소리가 문화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게 바로 우리 치유자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힘든 얘기지만 제가 제목을 나, 치유, 우리 세상을 잡아가는 것은 어차피 치유를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은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좀 다른 얘기죠.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결국 나에 대한 행동인데 여러분이 치유적으로 어떤 쪽의 어떤 권위자이든 결국 공통된 것은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치유가 되려면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데 그걸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한쪽은 아날로그적이고 한쪽은 디지털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별에서 왔다는 그 노래에도 그렇고 실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조금 빌려본다면 우주가 빅뱅이 시작된 것이 138억 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품만한 요만한 데서 이렇게 어떤 빅뱅이 있어서 퍼져 나오면서 이제 점점 지구 이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한번 끌어와 본다면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100조 개라고 하는 세포가 지금 일부가 죽고 있고 일부가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100조 개가 나를 형성하고 각자 이렇게 독특한 어떤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느낌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큼 많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각자 다른 식으로 느끼고 있고 다른 식으로 보고 냄새 맡고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지금 다른 상태에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 별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원소적으로 보면 빅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는 거고 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구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또 사라져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DNA가 있어서 저도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제 DNA는 이미 복제가 돼서 우리 아들한테도 가 있고 또 딸한테도 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영속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의
DNA, 아빠의 DNA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끌어오고 더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를 존재케 하는, 현존케 하는 수많은 그 어떤 그 요인들이 있는 거지. 인연들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 시적인 어떤 메타포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주이다. 옛날부터 동양에서 소우주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우주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빅뱅이 들어가 있고 원소들이 들어가 있고 생명의 기원이 다 우리 안에서 단세포 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세포로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가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필연일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따져서 답은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력적인 존재라는 거, 또 이렇게 만난다는 것도 그 수많은 인연들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뭔가를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사회문화적인 어떤 또 사회가 있잖아요. 자연 그대로에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서 우리가 뭔가 인지하고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했는데 거기에 이제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합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 개인적인 어떤 이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 가끔 저는 이제 명상하다 그런 분들 있어요. 명상하는 분들도 요가를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폭이 넓게 이제 공부가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어떤 주관적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냥 위험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지식이 다 있어야 된다. 경험이 다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 어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우리는 지금 20세기 전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엄청난 과학이 우리를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만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그쪽도 세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그런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치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종이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치유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위해서 막 써본다면 치유라는 알니다, 뭐 열립니다, 질서가 증가하는 거다, 등등 가려지는 거다 이런 게 다 치유 개념 속에 다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디파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이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생각하고 또 디파인을 한들 그게 뭐 치유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언어는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고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고를 넘어선 생각의 세계를 넘어선 우리 전체성 안에 그 무언가를 우리가 그 지평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찾다가 결국은 그 박산에 갇혀버리는 그런 삶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사고는 바라게 하고 영역을 넓혀야 되지만 생각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가설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자각의 세계, 바라전임의 세계, 명상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적어도
아시죠? 그릇 깨진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일본에서만 이거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왜 저게 됐는지 너무 아끼는 그릇이 깨져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저런 작품이 탄생을 했다. 저는 그 깨진 그릇을 보면 저게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완제품으로 그냥 뭐 금 하나 안 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릇으로 비교하자면 여기 금이 가고 깨지고 심지어는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다 이런 순간도 아마 우리 삶에서 여러분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안 깨져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나는 그릇처럼 깨져본 그런 기분이 있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이 드시네요. 네. 박살이 났다. 또 상대방 얘기할 때, 미국 사람 얘기할 때 부숴버릴 거야. 박살내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존재 자체를 막 그냥 부정하고 싶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깨짐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 명상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박살도 나고 상처도 받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그런 경험합니다. 내가 막 그냥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데 알아차림 자각 속에서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 깨짐이 사라져요. 깨어질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지니어스적인 모습이다. 그건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전달하기 힘들어요. 그게 각자가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어질 수 없음 그게 우리 본 모습이다. 그걸 이제 불교 같은 데는 불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진화라고 얘기하는 힌두교나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무엇으로 구하라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참나라고 그러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이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의 중심인가? 키우는 것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키우에 또 하나의 저희 생각이 또 올라오는데 키우는 중심을 잡는 것이죠. 어떤 거 생각과 자각이 되기가 중심이 잡는 것이죠. 생각은 필요 없고 알아차림 자각만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자연과학적인 접근과 사회과학적인 어떤 인문과학적인 접근이 균형 쉬운 균형인 것이죠. 균형이 또 쉬운 또 연결인 것이죠. 만남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하루 종일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 것이고요. 이게 어떤 하나이라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요새 과학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중심이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멀티버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번개만 쳐도 좀 하느님이 아니면 그 신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점점 드물죠.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 자연상을 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실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인터넷으로 다 보려가 있는 건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한쪽만 보더라고요. 뭐로 보이시나요? 뭐 보이나요? 두꺼비라고 해도 대부이라고 해도 뭐 비슷한 게 이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또 같은 그림인데 같다고 생각이 안 돼요. 방향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망막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와서 내가 이걸 해석하고 하면서 실제 없는 색도 보고 없는 모양도 보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치유를 우리가 여정을 갈 때 반드시 과학적인 어떤 중요한 사실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학에만 편향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심을 이룬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내적인 경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 기조연설을 해주신 그때 모셨을 때 치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다, 관점이다라고 다양하게 하는데 상호 연결성이라는 등 뭔가 전체성이라는 등 명상을 할 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문제 본 건데 마음 챙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뭔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챙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내가 만들어놓은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상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얘기처럼 문제가 생겨난 어떤 사고의 세계의 영역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한참을 못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아차린 자각이라는 그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Pure awareness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명상에서는 이제 의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치유로 바꿔서 명상이나 치유라는 걸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의 그 넓은 분야 중에 하나가 명상이니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치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치유를 받는 사람은 자기 조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안 돼. 감정적으로도 자기 조절이 안 되는데 나는 명상을 높이 했으니까 하니까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서 화내는 거야. 가짜로 화내고 있는 거야. 이거 끝나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조절이 돼야 됩니다. 감정적이든 행동적이든 어떤 자기 조절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본능적으로 가는 게 치유적인 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자기 조절로만 끝나면 잘못하면 그게 좀 너무 제한적일 수 있죠.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세상은 어떤 것이고에 대한 어떤 탐험이라고 할까? 탐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자기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더 나아가면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내가 길들여졌던 내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이 분리시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신을 해방하고 그 해방된 것이 나 혼자 그냥 좋고 많은 것 끝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까 영웅이 귀환이라든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 동양에는 이 선물교육 같은 데서 성시부도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소를 찾아서 마음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나도 사라지고 다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저자에 나타나잖아요. 시장으로 나타나서 그냥 그 이상한 그 시장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면서 거기서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차별을 하지 않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는 치유자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이런 기억을 붙여가면서 엘리트 행세를 하면서 나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게 아니고 치유자 우리 궁극적인 셀프리스 서비스 그게 이제 같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영웅이 되었다 저는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요. 정리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안녕히 가는 사람 혼자의 어떤 독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신 생각한 부분을 알고 계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부해야 된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실증나면 우리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 다시는 안 하고 이제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또 결국 돌아와 보면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는 게 그래도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블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하고 치유하고 나를 또 치유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이타적인 그런 되게 강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움에도 다양한 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해서 연결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의 중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뭔가 사회라고 해도 좋고 타인이라고 해도 좋고 점점 그 내가 나라고 정의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커져서 뭐 이렇게 자유롭고 가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가볍게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끝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장난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플레이풀리스라고 했죠. 그다음에 가벼움, 그러면서 또 때로는 뭐 신중함, 뭐 이런 게 다 이게 치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이것이다, 아니면 세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딱딱해지고 공성이 없는 반치유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아까 노래도 하나 있죠. 또 노래에 대한 노래를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12월 말에 한번 미사일을 한번 초청을 해서